자, 여당은 개원 첫날 똘똘 뭉쳐 파이팅을 외쳤고 민주당은 개원 첫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에 나섰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 TF 측은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한 규정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또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자, 현행 당헌 25조에 따르면 대선 출마 1년 전에 이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당권 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의 예외를 뒀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인데 대선이 2027년 3월입니다. 여기 출마하려면 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지방선거 2026년 6월 공천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TF 측은 윤석열 검찰 독재 아래에서 억울하게 수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차단하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이 조항 때문에 취임 6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사퇴하고 이제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은기 부대변인. 뭐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당원 잘 바꿨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보면은 뭐 저기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 안 낸다는 당원 있잖아요. 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예. 뭐 지키지도 않을 건데 잘 바꿨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연루되면은 기소됐을 경우에는 당직 규정 이것도 안 지켰어요. 사실 근데 이건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뭐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그 조항을 활용하면 지금 논리대로라면은 안 바꿔도 되는 건데 그것도 찝찝한가 보죠. 뭐 또 뭐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긴 해요. 그런 거긴 한데 이것도 뭐 사실 안 지킬 것 같잖아요. 그 막 임박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있는 당원을 지키지도 않을 거면은 차라리 바꾸기라도 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 단계에 보면은 그 경선 때 있잖아요. 총선 경선 때 당원인 선거인단은 100분의 50 이하로 맞추고 당원이 아닌 선거인단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의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50을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난 총선 때 보면 서대문구나 그 강북구나 보면은 전당원 투표로 막 정해버리고 100분의 70% 반영해서 정하고 이러잖아요. 당원 당규 초월해서 막 공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키지도 않을 당원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 이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실력, 리더십은 충분히 입증됐자 연임 가자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좀 비판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당헌 당규를 그냥 없애세요. 그냥 이재명 독재로 간다. 당헌 당규에 한 줄만 쓰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저는 이게 자꾸 위태롭다는 판단이 드는 게 우리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뭉치자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입증하는 것이고 한국 갤럽 지지율을 보면은 총선을 압승을 했고 지금 22대 국회 범야권이 192명으로 시작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29%예요. 국민의힘이 30%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기 전 부대변인은 당원이시죠? 네. 당원마저도 성토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벌써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지금 전당대회에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박용진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윤영찬입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개정안이 너무나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당하게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면 그리고 뭐 재판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는 뭐냐면 대선까지도 당 대표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다 가지려고 하면은 다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다 가지려고 하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념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면 다 놓친다. 이게 이제 저는 중국의 정치인 사마광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여밀방일이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예. 있어요. 큰 그 오줌독에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허우적거렸죠. 근데 어른들은 사다리를 그 독에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사마광이 큰 돌을 가지고 그 둑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아이를 구하죠.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네. 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론 이거는 민주당이 뭐 굉장한 당헌 당규 개정으로 오만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리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그런 당헌 당규다. 이게 뭐 완전히 뭐 1인 독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영역은 좀 차지하기위해서라도 이게 뭐가 어쨌든 결정이 돼서 그 다음이 가요. 그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게 빨리 이게 좀 시간을 단축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헌 당규 개정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고 뭐 계속 지칠 때까지 뭔가가 결정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민주당은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일단 떠나서 이 당헌 당규 개정이 결정 나고 또 다음 결정 나고 또 다음 결정 나고 이게 착착착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이게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뭐가 결정이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능해 보이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나고 그다음 가고 결정 나고 그다음 가고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결정된 당헌은 아니에요. 이게 시안인 것이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시안이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로 짜장면도 드시고 싶고 짬뽕도 드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당 연임도 대표 연임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예. 자기가 하고 싶고 이제 그건데 그렇게 다 욕심내시다가는 배탈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자기가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뭐 조금 전에도 뭐 뭉치자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똘똘 뭉치고 자기 뜻대로 막 다 독재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온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망하는 거 뻔히 봐놓고 그거를 왜 본인이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똘똘 뭉치자 여기에는 또 국힘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 손질 이 부분에는 비판적 의견이 또 많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헌 당규 왜 필요한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의견이 있고요. 당권 대권 분리 원칙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뚜렷한 명분 없이 바꾸나 이런 의견. 이재명 독재는 독이 됩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민주당은 이름과 거꾸로 비민주로 계속 가는군요. 자, 더 큰 문제는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조차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용진 등 비명이 죄다 사라져 버려서일 거다. 그런데 하나 옹호하는 의견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을 이끌 사람 이재명 대표 빼고 누가 있나요? 답이 없죠. 반면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참 답이 없다. 민주당을 이끌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다음 문 닫아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면 민주당 문 닫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당을 이끌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허수아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원래 대안이라는 거는 선거 때마다 캠페인으로 뭐 발굴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당헌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늘 소개해준 거 말고도 있던 게 뭐 당론에 위배되는 의견을 얘기하면은 공천의 불이익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당헌 당규 다 뒤져봤어요. 당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는 절차는 없어요, 당원에. 그냥 지도부에서 그냥 혹은 소수 고위 당직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임받아가지고 정하는 게 당론이거든요. 근데 남을 징계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높은 그 당론이라는 걸 정할 때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이런 거를 손보는 게 민주적 정당으로 가는 혹은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이 지름길인 거지. 이게 소수 권력자들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식의 이런 당원 개정을 해놓고 또 한켠에서는 당원이 주인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는 걸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탄핵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당헌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 고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게 또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통령 고리로 갑자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이 묵힌 현직 당 대표는 대선 출마길이 막힐 수 있기에 당무의 결정으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대놓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천명을 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저는 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그 똘똘 뭉치자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뭐 거부권 전국이니 뭐 탄핵이니 뭐 개헌 전국이니 결국 그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표가 달려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뭐 불가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거가 참 그 좀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민주적인 어떤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임기 단축이라는 걸 그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의사와는 사실은 뭐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그거를 토론하고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저는 과연 이 민주당이 민주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저 짧게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퇴 시한을 이야기하지 말고 네. 대통령 거리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당헌에 현직 대통령이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비상 사태가 대통령 거리라고 하는 그런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하면 누구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을 가정하고 그러면 정말 아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이야기대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지금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연임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면 대선을 주력으로 준비하고 당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면 더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라는 말. 네. 자, 이정훈 평론가님, 뭐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탄핵 같은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으세요? 전혀 안 믿죠. 예, 이미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탄핵 다 했습니다. 이미 했고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대선 준비 우리 실제로 좀 내부적으로는 하자. 그런 정도까지 이 얘기가 지금 진행이 다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역순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거쳐서 곧바로 대통령으로까지 가는 꽃길을 지금 쫙 까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바꾸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당 규책 사유로 이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이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대표할 때 당의 윤리적 수준을 강화하지 않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또 공천을 강행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정치 개혁 차원에서는 후퇴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하은기 부장? 제가 이때 당시에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에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잖아, 실제 나가서. 아니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이 당헌을 옹호한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직접 만든 당헌을 한번 지켜보지도 못하고 예. 이런 식으로 어기면 안 된다. 어길 때 어기더라도 바꿀 때 바꾸더라도 한 번은 지키자. 그리고 현실에 안 맞으면 그러고 나서 바꾸자고 하자. 그러면 어겼으니까 없애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 대신 없애려면. 예, 죄송하다고 해야죠. 이게 우리 당에서 이런 경우에도 후보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게 현실 정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죠. 이거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탄핵 얘기, 저는 이게 진짜 제가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탄핵 민주당이 못 하잖아요. 탄핵 소추안 발의하려면 200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못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원단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탄핵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역풍 맞게 돼 있거든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꾸 뭐 정치 공세하듯이 탄핵한다 그러면은 헌정 질서를 혼란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역풍 맞는데 지금 역풍이 안 불어요. 국민들이 그냥 탄핵 얘기 들어도 그래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이걸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탄핵 당한다는데도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가? 이거는 또 여당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저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아니, 탄핵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동네 애들도 탄핵하고 다니니까. 그럼 부모를 탄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인데 양쪽 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적절하다 39%, 부적절하다 49%, 10% 차이 납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 77%, 조국혁 신당 지지층 69%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 83%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적절하다 37%, 부적절하다 47%, 여기도 10% 차이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70%였는데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 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각각 70점, 72% 기록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진영 정치가 됐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영 정치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환호를 하고 있죠. 무려 77%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연령대로 보더라도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은 부적절하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방금 전에 이제 박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도가 중요한데 중도는 무려 49%가 부적절하다. 부적절. 예, 적절하다는 중도에서 38%고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열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중도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이 흐름대로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정치는 진영 정치다. 중도도 뭐고 중재자도 뭐고 없는 그런 진영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총선 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선 결과 그때 보고 이렇게 그 지도 나왔었잖아요. 동서가 확 갈리고, 그러니까 청군 홍군이 확 갈리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보셨는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동한국과 서한국으로 지금 나뉘어버린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중도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 중도층이 어떤 뭐 이재명 대표로 포상되는 뭐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 정치,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으로 포상되는 또 그 팬덤 정치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중도층이 많으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양 진영의 대표 주자인데 공이 중도 쪽에서는 비토 여론이 굉장히 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그런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 그런 것들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치의 혐오로 이어질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지각 변동까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충청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부적절하다가 적절하다보다 더 높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동대구역에서 사인을 3시간이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줄 서서. 근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이 부적절하다가 45%, 네. 적절하다가 40%입니다. 어허. 부적절하다가 5%포인트 대구 경북에서 더 높습니다. 근데 그 대구 경북이 이제 우리 보수의 본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50%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고민할 대목 아니에요? 왜냐하면 TK의 당원들이 당원이 일단 많은데요. 그러니까 PK도 많고 TK도 많은데 그 비율은 비슷해요.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TK가 당원들의 투표율.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아서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표보다 그게 집중적인 전략 투표로 이어지는 그 캐스팅 보트 현상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TK 표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행보를 하더라도 TK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돼버리면 사실은 뭐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선까지 나가시는데 그 대선까지 나가는 계획하에서 행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표 특징이 한 번 빠져나간 표가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비가역적으로 고착화될 현상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하은기 부대변인께 기회 드릴게요. 자, 뭐 여론조사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연임은 당원이 뽑고 한동훈 전대도 당원이 뽑는 건데 국민 여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절충형 지도 체제로 바꾸면 어떨까요? 임종석, 박용진 다 출마하게. 오히려 그 당이 더 문제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할 듯. 이런 의견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되려면 당신 말고 민심으로 여야 모두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전부 민심 소용없다, 당원들이 뽑는다 이랬잖아요.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대선 나갈 분들은 대선 직전에 당대표를 맡는 게 본인한테 불리해요. 당대표라는 거는 당장 이낙연 대표도 네.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일부에서 언급했던 그 부산시, 서울시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그게 대권 주자라면 후보 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중도층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근데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이게 너무 큰 선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 후보 공천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 대표 속수무책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의 이익과 당의 총의와 당원의 어떤 그 총의 이게 반영하는 게 그 책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주자는 당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전국 돌면서 중도 확장하는데 이 힘을 좀 쏟고 당은 다른 당 대표가 또 이 당심을 잡는데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권 주자가 당 대표로 딱 두 분이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다시 발이 묶여요. 근데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대선 주자로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면은 글쎄요 다시 재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